합격. 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시 행정이 최근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상생과 협력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번 달 전남에서 열리는 전국 소년체전과 전국 장애학생체전 기간 동안 선수단의 이동 편의를 위해 800여 대의 차량이 투입됩니다. 전라남도가 조선산업의 내국인 근로자 유입을 위해 신규 취업자나 재취업자에게 연간 최대 300만 원의 처우 개선 수당을 지원합니다. 목포 문화도시센터가 문화예술 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도시센터가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최근 전라남도에 대한 광주시의 행정이 상생과 협력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광주시장이 전남 주민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엄포성 발언을 하는가 하면 전라남도와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발 면적 4.371제곱킬로미터의 광주 경제자유구역, 인공지능을 이용한 다양한 분야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020년 지정됐습니다. 지난 2월 광주시는 22대 총선 공약 과제로 광주 경제자유구역에 전남 한평과 장성군 일부 편입을 지속 제기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전라남도와 사전 협의도 없었습니다. 2020년 광주 경제자유구역 지정 당시 전라남도는 한평, 장성군과 함께 광주 경제자유구역 편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광주시에 전달했었습니다. 업무 이원화로 행정의 비효율성이 커지고 해당 기초지자체의 자치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지난 2020년도에 광주 경제구역 지정 당시에도 저희가 부동의 의견을 표명을 했었고 이번에 22대 총선 과제에 포함했을 때는 저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총선 과제에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광주시의 일방 행정은 최근에 또 있었습니다. 해외 순방으로 김용록 전남지사가 전남을 비운 사이 강기정 광주시장은 무안에서 열린 공항 이전 소음 대책 토론회에 참석해 공감대 확산은커녕 오히려 지역민들의 불편한 심기를 건드린 발언을 했습니다. 길지 않는 시간에 결론을 내려서 통합광 하기 싫다. 그럼 저도 과감하게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하고 저는 제 나름의 제 생각을 광주 시민들과 함께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는 강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이 어렵게 성사된 시도 합의를 깰 수 있다는 의도로 읽혀질 수 있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해외 순방에서 돌아온 김용록 전남지사도 애둘러 서운함을 나타냈습니다. 프렘 B를 이야기하는 경우에 있어서 과연 우리 무안 국민과 가슴으로 진정으로 대화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도 상생을 위해서는 양보와 상호 협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근 보이고 있는 광주시의 행보는 전라남도와 전남 도민에 대한 예의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광주시가 진심으로 상생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일게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전국 소년체전과 전국 장애학생체전 기간 선수단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전세버스와 택시 등 800여 대의 차량이 투입됩니다. 장애학생체전은 개최전일인 오는 13일부터 폐회일인 17일까지 닷새 동안 숙소와 개회식장, 경기장 간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소년체전도 숙소와 경기장 간에 차량이 배치돼 전국 시도 선수단을 수송할 예정입니다. 장애학생체전은 목포를 비롯한 5개 시군, 17개 경기장에서 열리고 소년체전은 전남 22개 시군, 50개 경기장에서 36개 종목이 분산 개최됩니다. 전라남도가 조선산업의 내국인 근로자 유입을 위해 신규 취업자나 재취업자에게 연간 최대 300만 원의 처우 개선 수당을 지원합니다. 이주정착금은 조선 분야 중소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전입한 신규 취업자에게 지원되고 퇴직자 희망 채용 장려금은 조선업 퇴직자 중 조선 분야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근로자에게 월 25만 원씩 최대 12개월이 지원됩니다.
한편 현대사무중공업은 2019년 3조 4,842억 원 수준이던 매출액이 지난해 5조 9,588억 원까지 증가하는 등 조선업이 호황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청사 1층 도민공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사업비 37억 5천만 원을 들여 청사 1층 5,500제곱미터의 북카페와 겨울정원, 도정홍보관, 소공연장 등을 오는 9월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 시설이 낡고 도청 1층 북쪽에 위치한 도민행복소통실은 맞은편 가상현실관 옆 빈 공간으로 이전합니다. 교통사고가 반복되는 곳이라면 재발에 막기 위한 적절한 안전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 교통사고가 수차례 발생한 위험 구간인데 여전히 안전이 위협받는 곳이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앞 왕복 2차로 도로입니다. 아이가 길을 건너려다 멈춰섭니다. 한 차가 지나자 다른 차가 또 오는 겁니다. 여럿이 길을 건너려 해도 차가 먼저입니다. 아파트 진출입로까지 하면 사거리나 다름없어 직진, 우회전, 좌회전 차량이 뒤엉켜 복잡합니다. 지난 2022년 6월 이곳에서 10살 아이가 차에 치여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더 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체력을 제가 봤거든요. 사고 나서 발에 다쳤는데 신발이 딱 찢어져 버렸어요. 애들이 차량도 잘 안 살피고 우회전을 이렇게 치더라고요. 하지만 안전표지나 신호등은 없습니다. 이곳을 포함해 150m 구간에서 지난 2022년 어린이 교통사고가 3건 발생했다고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다른 사고 지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9살 아이가 길을 건너다가 차에 치여 다친 사고 장소입니다. 100m 옆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와 어린이 보호구역 해지 표지가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학교를 둘러싼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그 옆으로 난 길은 사고 지점 바로 옆인데도 보호구역이 아닌 겁니다. 여기는 무조건 필요할 것 같은 위치여서 저것이 없어져야 할 것 같은데. 지난 2022년 광주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는 100여 건, 사망사고도 1건 있습니다. 이 중 반경 200m 내에서 3건 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다발 지역으로 분류되는데 어린이 보행자 사고 다발 지점 3곳 모두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사고가 난 곳에서 또다시 사고가 나는 구조지만 신호등이나 안전표지판이 없는 등 조치도 미흡해서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상 안전관리가 의무지만 그 외의 지역의 경우 사각지대가 될 위험이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궂은 날씨에 어린이들을 위해 준비했던 수많은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장소를 실내로 변경했는데요. 아쉽게도 야외에서 뛰어놀진 못했지만 어린이들이 실내에서 즐거운 어린이날을 만끽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려한 조명 사이로 중생대 공룡들이 살아있는 듯 움직입니다. 낯선 풍경에 유모차 속 꼬마는 무서워 울음보를 터뜨리고 상상으로만 만나던 공룡의 웅장한 자태를 처음 본 아이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제 머리가 제 몸통의 거의 절반보다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 놀랐어요. 처음에. 원래 공룡이 아빠가 작은 공룡이 좀 많다고 했는데 해남 공룡대 축제장에는 어린이날을 맞아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어린이날 당일에는 많은 비가 쏟아졌지만 야외에 마련된 다양한 체험 행사들은 실내로 자리를 옮겨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화산 폭발 만들었어요. 이게 막 재료만 넣었는데도 막 불글불글 끓어서 올라오니까 신기했어요. 목포 자연사박물관도 어린이날을 맞아 장기자랑 행사가 열렸습니다. 저마다 흥겨운 춤 사위로 숨겨진 끼발산에 나섰습니다. 꿈은 동생은 아이돌이고 저는 배우예요.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자신 있게 나갔어요. 토요일부터 한평에서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이색 체험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갓 나온 우유와 치즈로 요리를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유 치즈 러스크 만들기랑 젖소 그 블럭 만들기를 해서 재밌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랑 또 오고 싶어요. 한평 도심 속 목장나들이 행사는 한평 나비대 축제장에서 6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목포 문화도시센터가 목포 문화발전의 중심축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인물에서는 이방수 신임 목포 문화도시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취임 한 달이 조금 넘으셨는데 늦었지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월 22일 임명장 받고 바로 취임했습니다. 이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목포는 문화예술 그리고 역사가 있는 도시로 이곳의 문화적 자산을 더욱 발전시키는 일에 참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문화로 행복한 목포, 청년이 찾는 큰 목포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목포 문화도시센터가 생소한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어떤 사업들을 하고 계신가요? 네, 목포 고유의 문화 자원과 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 지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민 문화 공간을 활용해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우리 지역 문화 활력을 증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목포의 대표 자산인 문화예술을 활용한 융복합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목포형 로컬 문화 브랜드를 창출해 지역 균형 발전 도모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업으로는 문화개물학교, 문화교류타운대, 뜬금포 기획단, 문화다방 등 13개 사업으로 시민과 예술가, 연계기관들과 끊임없는 네트워킹으로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네, 목포만의 문화적 독특한 특징이나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이를 위해 문화도시센터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네, 문화도시 사업의 특징이 시민 주도형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지역 문화를 위해 의제를 발굴하고 문화도시 사업 정책 방향에 참여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센터 이름을 바탕으로 문화통장, 시민추진당 등 시민 거버넌스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목포는 한국 문화와 근대 문화가 공존하는 도시입니다. 센터의 비전은 제2의 개항, 문화 항구도시 목포입니다. 이는 1897년 개항의 의미를 담아 문화 개항 의지와 항구도시 성격인 선안권 문화 허브로서의 역할을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포의 자주적 개항 의지와 교류, 항구적 특성과 예양도시라는 타이틀처럼 문학, 미술, 음악 등 예술적 자산이 풍부한 도시입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 예술하기 좋은 도시 목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네, 목포 문화도시센터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2년 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을 기반으로 올해는 사업을 통합하여 조금 더 내실 있는 사업으로 꾸려나갈 예정입니다. 시민협의체, 문화예술단체, 대학 등 연계와 협업으로 다양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예술가들과 협력하여 축제, 공연, 워크숍 등을 개최하는 문화항구 창제작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들의 문화 참여를 높이기 위한 꼼지락 실험실, 뜬금포 기획단, 찾아가는 문화 이음, 시민 거버넌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화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목포의 독특한 문화와 예술 콘텐츠를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백경 김구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의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시민 속에서 문화로 행복한 목포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방수 목포 문화도시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라남도와 전라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메타버스 콘텐츠 발굴과 실증을 지원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메타버스 허브센터 구축 및 운영 공모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메타버스 허브센터는 나주에 구축될 예정으로 고도화된 실증 지원 기술을 통해 메타버스 콘텐츠를 검증, 발굴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합니다. 올해는 테스트 장비 및 교육장 구축 등 기반 조성 중심으로 이뤄지고 2025년부터는 기업 수요 맞춤형 실증 지원과 메타버스 아카데미 등 실질적 지원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소방차와 응급차 등 긴급 차량의 신호 제약 없는 통행을 위해 이동 경로의 교차로 신호를 제어하는 시스템인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이 환자 이송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목포 소방서는 올해 1월부터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교차로 평균 통과 시간이 64% 단축됐고 이동 속도는 2.7배가량 개선됐으며 차량 정체가 심각한 출퇴근 시간대 환자 이송의 골든타임 확보가 수월해졌다고 밝혔습니다. 100년 넘게 광양읍 중심 상권 역할을 해온 광양매일시장이 시설현대화 사업을 마치고 최근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광양시는 이처럼 지역 상권을 이끌어온 전통시장이 도시재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요하다고 보고 다양한 사업과 지원책으로 기능 회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옛 광양 읍성터에 있는 광양매일시장. 공식적인 기록은 없지만 150년 이상 시장 기능을 해왔고 1930년대부터는 광양읍 상권의 중심이었습니다. 읍사무소와 경찰서 이전 이후 상권이 쇠퇴하면서 침체기를 겪었지만 최근 81억 원의 예산으로 시설 현대화 사업을 끝내고 개장했습니다. 옛 장터의 분위기를 현대적으로 재현한 2층짜리 시장 건물에는 38개의 점포와 13곳의 수산물 판매점, 커피숍 등이 들어섰습니다. 원도심 주민들이 주로 찾는 소규모 근린시장이라는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활성화 방안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학생들 동아리 애들한테 무대를 제공하고 그런 행사를 하면서 프리마케팅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아무래도 놀러 왔다가 또 구입할 수 있고 구입하러 왔다가 구경할 수 있고. 광양시는 이곳 매일시장뿐 아니라 관내 6곳의 시장에 대한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 확보라는 전통시장 기능 회복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광양 상설시장 증축 사업에 74억 원, 광양 5일시장 유장교육 개선 사업 9억 원, 디지털 전통시장 추진 사업에 4억 원 등 예산 투자도 꾸준히 이뤄졌습니다. 상인들의 경영 마인드를 제고시키는 것도 광양시가 힘을 쏟는 분야입니다. 향후 2년간 우리 시를 대표하는 중마시장과 광양 5일시장 두 곳에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통시장의 르네상스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또 다음 달까지 매달 일주일간 정부가 주관하는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도 4곳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전통시장의 기능 회복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재생은 물론 가장 확실한 지방 소멸 대응책이라고 보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전남 지역 최초의 정원형 식물원인 산이정원이 지난 4일 정식 개장했습니다. 전체 공원 면적 52만 8,925제곱미터 가운데 1단계로 16만 5,289제곱미터가 선공개됐는데 맞이정원, 동화정원, 생명의 나무 등 다양한 테마정원으로 구성됐습니다. 내년 5월에는 글램핑장과 온실 열대식물원, 와이너리 가든 등이 있는 나머지 부지가 개장할 예정으로 전체 부지가 개장하면 전국 13개 식물원 중 두 번째로 큰 규모가 됩니다. 목포시가 부흥동 둥근공원에 황토 맨발길을 조성했습니다. 부흥동 황토 맨발길은 길이 520m로 기존 공원 수목과 쉼터가 어우러지도록 조성됐습니다. 목포시는 최근 맨발길 조성을 기념해 시민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체험 행사를 가졌습니다. 신안군은 이달부터 천사섬 신안군 기념우표를 신안군과 목포시 우체국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작된 기념 우표는 지난달 17일 신안군과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목포 우체국이 신안군 농수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신안군청에서 체결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발행됐습니다. 전라남도가 2025년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사업 대상자를 5월 24일까지 모집합니다. 사업 대상자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 10헥타르 이상, 벼 이외 품목은 2헥타르 이상을 생산, 가공, 유통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생산자 단체입니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소당 5억 원 한도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 유통, 가공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받습니다. 대체 휴일인 오늘도 우리 지역 흐린 하늘이 예상되고요. 오후부터 밤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기온은 이맘때 수준을 4도가량 밑돌며 서늘하겠는데요. 목포의 낮 기온 17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해안 낮 동안 한평 19도, 무안은 18도를 보이겠습니다. 남해안도 낮 기온 해남과 강진 20도로 예상됩니다. 획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 18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전해 상해안은 흐리겠고요.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m까지 약간 높은 파고가 치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낮 12시 43분입니다. 비는 어버이날인 수요일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콜라겐 어디까지 작아질 거야? 173달톤까지. 채워줘. 가장 작은 173달톤으로. 피부가 알아주는 숫자 173달톤. 더마콜라겐 시그니처. 낯선 언어가 배경음악이 되고 길을 잃는 것마저 추억이 되는 이 광고는 여행 광고가 아니라 바카스 광고. 좋아하는 일을 계속하려면 이런 힘이 필요하니까. 젊음을 힘껏, 마음껏. 바카스. 삼식이 이놈이 좀 수상해. 지금 무슨 일을 꾸미고 있어요? 뭘 원하는데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변했어. 이제 결단을 내리십시오. 삼식의 삼촌은 오직 디즈니 플러스. 아이와 함께하는 어떤 순간에도 맥도날드는 열려 있어요. 작은 전시회가 열리는 순간, 여긴 마술쇼가 열리나요? 기특한 도전의 순간, 아이와 친구가 되는 순간, 여기선 활짝 웃게 되나 봐요. 아이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 열려 있는 곳, 온 가족이 함께 예스 키즈존을 열어보세요. 바오 패밀리도 만나봐요. 빠라빠빠빠. 와, 드시는 건 아직도 선수시네요. 잇몸은 현약이거든요. 그럼요. 잇몸은 은퇴가 없으니까 잘 관리하세요. 염증은 줄여주고 잇몸 속부터 건강하게. 인사돌 플러스. 잇몸 속부터 단단하게. 인사돌로 플러스 하세요. 인사돌 플러스. 세계를 돌고 돌아 차오차이. 홍콩, 마파두부, 타이페이, 고추 잡채, 상하이, 동파유, 뉴욕. 처음에 먼저 짜장부터 먹어보자. 새로운 중화미식 차오차이. 5월 8일 복승 탈출의 새로운 시대 아이맥스로 경험하라. What a wonderful day! 복승 탈출 새로운 시대 5월 8일 아이맥스 극장 대개봉. 지치지 않으세요? 에너지가 넘치는데요? 비타민 B군이 2배 강화된 뉴 센트룸이 23가지 영양을 꽉 채워주니까 비타민 B군이 2배로 센트룸으로 2배럴.